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접종, 이 부스터샷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면역 효과와 변이 바이러스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실업수당 혜택을 축소하는 주들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나치게 장기적인 실업수당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논리를 가지고 공화당이 주의회와 주지사를 장악한 주들이 실업수당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은 지난달 고용지표에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경제가 불완전한 모습이라면서 실업수당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정리합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CDC가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네. 부스터샷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 소식은 사실 저도 이 시간에 전해드린 기억이 여러 번 해드렸고 언론들이 많이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CDC가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 우리나 또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말 그대로 스페큘레이션 추측이고요. 네. 이 CDC가 검토한다는 거 이제 현실화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스터샷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CDC가 밝힌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부스터샷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DC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접종, 부스터샷. 그러니까 파이저나 모더나는 세 번째죠. 세 번째를. 네. 그리고 존슨앤존슨 맞으신 분들은 두 번째 하시죠. 네, 그러니까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고요. 또 매년 접종입니다. 네. 시즈널 샷. 시즈널 샷이라는 것은 매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맞는 거. 그러니까 매년 접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 부스터샷과 시즈널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스터샷의 경우에는 백신 면역 효과를 강화해 주는지 여부, 또 효력 연장을 위해서 또 필요한지 여부 여러 가지를 지금 따져보고 있다고 그러고요. 어찌됐건 그 부스터샷이라는 것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추가로 맞는 백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이 부스터샷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시즈널샷 경우에는 독감 백신이죠. 그렇죠. 플루샷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시기에 정기적으로 이제 주사를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DC는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놓고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플루샷도 겨울이 오기 전에 보통 맞잖아요. 가을 그렇죠, 정도 되면 그렇죠. 맞는데, 가을에 맞죠. 예, 그 시즈널 샷도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샷도 역시 한 가을쯤에 맞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CDC가 이번에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코로나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벌써 뭐 마스크 다 이제 뭐 야외에서 벗어도 되고 오늘 뭐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실내에서 벗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끝난 것처럼 느끼는데 그런 건 아니란 거죠. 로셰 월런스키 그 CDC 국장이 이번에 그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CDC 연구진이 특히 중점적으로 최근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화되는지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적인 어떤 과학적인 상식에 기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시험이라든가 스터디를 통해서 100%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CDC 연구진이 지금 백신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약화되는지 이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미 들어온 특정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부스터샷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그런 걸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인데 백신 면역 효과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내려간다 그러면 사라진다 그러면 또 맞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왜 그러면 또 맞아야 되느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미 미국에 상륙해서
좀 활발히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좀 사라지고 있다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샷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것이 6개월 만에 필요한 건지 1년 만에 필요한 건지 또는 뭐 2년 만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 대충 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CDC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이제 뭐 이 전 국민 70% 이상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런 이제 새로운 공약을 목표를 내세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확산 가능성은 있는 건 모양이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위축되고 바이러스가 지금 급격히 위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굉장히 수치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 수치 계량 모델로서 많이 인용해드리고 있는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의 보건계략 분석연구소의 예측 모델이 지난주 목요일 날 새로운 예측치를 내놨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백신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다. 네. 백신 거부와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팬데믹이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성인 70%에게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히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그 독립기념일까지였는데 그렇죠. 이게 5월 말이면 달성될 수 이달 있다고 말에. 워싱턴 대학의 예측 모델이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달 이상 목표 그 일자를 단축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그렇죠. 9월까지는 성인 인구의 약 88%인 1억 8,500만여 명이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백신 거부. 그러나 분명히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안 맞겠다는 거잖아요. 안 맞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에 달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워싱턴 대학의 그 예측 모델이 예상하는 것은 올 연말,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지금 이제 5월이니까 이제 겨울 지났잖아요. 네, 이제 네. 봄이고 이제 여름이 오겠는데 이제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오는 시기가 되면 다시 대확산이 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그때는 이제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중심이 돼서 올겨울에 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CDC는 그런 점을 예상해서 아마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그런 부스터샷이라든가 추가적인 그 시즈널 샷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뭐 움츠러들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나 그 아직도 바이러스가 우리 집 옆에 그렇죠. 있다는 거는 네. 잊지 않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서 최근에 실업수당 혜택을 축소하는 움직임들이 몇 주를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그 지난 토요일 날 보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실업수당 혜택 축소 보도를 했습니다. 그 플로리다,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일부 주에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실업수당 신청을 좀 쉽게 받아줬는데 네. 이 기준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플로리다,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되돌려 보내주고 있다. 그 어플라이한 것이 네. 어플리케이션한 것이 지금 되돌려 보내주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주에서는 연방 정부 팬데믹 실업수당을 강제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 실업수당 매주 $300씩 지금 지급되잖아요. 네네. 이게 9월 6일 노동절까지 지급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일부 주들은 6월 말로 그러니까 다음 달 말까지로 종료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몬태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미시건,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도 실업수당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실행에 옮긴다는 소식인데 이처럼 각 주별로 실업수당 혜택을 축소하는 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주도 주지만은 네. 대표적인 경제단체죠. 이 상공회의소도 지금 실업수당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주당 $300 수준의 연방정부 실업 보조수당 지급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뭐 이 상공회의소라는 단체는
기업들을 좀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정돼 있는 9월까지 계속 이 매주 $300씩의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빌 브래들리 상공회의소 최고 정책 책임자 CPO가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4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가 나온 원인이 실업수당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지나치게 후한 실업급여를 실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의지를 지금 버리고 있다 이렇게 상공회의소는 지적을 했고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4월 고용지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4월 고용지표 보면 실업률이 높아졌고 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과도한 실업수당 혜택 때문이라는 얘기고요. 현재의 경제회복세라면 4월 고용지표는 훨씬 더 잘 나왔어야 되는데 과도한 실업수당 혜택이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렇게 상공회의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깐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 또 주지사들이 공화당인 주들에서는 실업수당 지급 조건을 좀 강화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뭐 몬태나라든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주들이 다 공화당이 좀 우세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그런 주들에서 실업수당 혜택을 좀 축소하려 하고 있고요. 이 구직 사이트죠. 집 리크루터의 구체적인 분석을 보면 지난해 2020년 3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에 실업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상당수가 팬데믹 초기에 실업수당 신청 조건인 구직활동 요건을 일시적으로 없앴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매주 구직활동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구직활동한다는 것을 그걸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죠, 원래는. 그래서 그런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잡을 못 구한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매주 실업수당을 받는 건데 너무 팬데믹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매주 실업수당 신청하는 게 참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돈을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와서는 너무 쉽게 실업수당을 준다. 그래서 공화당 주지사 또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들은 이런 조건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이 구직 신청 요건을 회복시켰고요.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주 공화당 주지사도 실업수당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이번 주말에 공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플로리다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실업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인데 이게 지금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런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업수당을 받다 보니까 그냥 수당만 계속 받자. 일하기 싫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공화당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화당에서는 이 실업수당 혜택을 좀 축소하고 까다롭게 해줘야 사람들이 실업수당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일자리를 찾으러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몬태나주의 공화당 소속 그렉 지안포트 주지사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업수당 수령자들에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주당 $300 연방정부 보조 받던 것을 이제 못 받게 하고요. 대신에 취직을 하면 일시금 보너스로 $1,200를 지급한다는 그런 정책을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메이저리그에서 사이닝 보너스로 얼마를 주듯이 사이닝 보너스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잡으면 그걸 축하하는 의미로 격려하는 의미로 사이닝 보너스를 $1,200씩 준다. 그러니까 빨리 잡을 잡아라. 그러면 또 $1,200도 받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렉 지안포트 몬태나 주지사는 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용주들이 최근에 직원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 뭐 맥도날드 같은 데서도 가장 잡구하기 쉽고 그런 맥도날드도 그러니까 구인단이에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맥도날드도 써붙이고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 우리랑 사인하면 뭐 $1,000 지급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는데 그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을 해야 할 정도로. 근데 요즘은 사이닝 보너스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잡을 구하러 안 다니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혜택을 축소해야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인타운에서도 지금 구인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모순이 있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업수당 혜택을 축소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임금이 너무 지금 낮으니까 임금도 좀 올려주긴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임금이 낮으니까 오죽하면 그냥 실업수당 받는 게 실업수당 받는 거나 임금 받는 거나 비슷하면 왜 일하면서 스트레스 아니 받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네. 받고 나가서 일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애들은 분들은 이제 자녀를 또 어디다 갖다 맡겨야 되고. 아 그러니까는요.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실업수당 받는 게 그러니까 편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네. 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올려줘야 사람들이 자녀를 어디다 맡기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을 안 올려주면서 실업수당만 깎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실업수당 혜택 축소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임금이 너무 좀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지금 실업수당 받겠느냐. 그래서 이걸 단순히 사람들 탓으로 몰아간다거나 연방 실업수당 $300 매주 지는 거 그거 갖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고요.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지난달 4월 고용지표 부진하게 나온 것 분석이 잘못됐다. 이걸 연방 실업수당 혜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거 분석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건 두려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계속 폐쇄되고 있고 자녀 양육 문제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다 맡겨야 되니까 돈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거 다 따지면 그냥 실업수당 받고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현실은 뭐냐? 경제가 아직도 좋지 않다는 얘기고 고용지표가 안 나온 거는 미국 경제가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실업수당 혜택이 모든 문제의 전부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왜곡된 분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바이든 행정부와 네. 공화당이 지금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계속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주 정부는 오케이 그러면 연방 정부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멈춰야지 이러면서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들은 멈추고 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좀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들은 계속 실업수당 혜택을 받는데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들은 못 받잖아요. 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양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감정 싸움처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좀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논리가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논리가 있는데 서로 논리가 맞다고 우기면서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어려운 것은 중간에 껴있는 서민들, 맞습니다. 저소득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 일반 시민들을 생각하는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주기를 좀 당국자들에게 바랄 뿐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